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유동성이 매우 커진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는데요. 1,2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빚 부담에 눌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예상은 했습니다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배경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크게 봐서 금리를 인상하려면 네. 논리가 있어야죠. 그렇죠. 중앙은행 논리가 있는데 네. 우선 고용,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 실업률이 5%입니다. 네. 그럴만 하죠. 경제 성장, 상당히 2%대입니다만은 꾸준하게 견조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물가가 있어요. 물가가 원래는 2%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아직은 못 미쳤어요.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이 볼 때는 곧 간다. 미국 경제가 확장하는 걸 봐서 네. 거기까지 간다라고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인 확신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논리를 내세워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것입니다. 네. 네, 이번 금리 인상을 두고 사실은 제로금리 시대의 종식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걸 네.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로금리라는 건 상당히 비정상적입니다. 은행에 돈 맡겼는데 돈을 더 불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말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거는 일본, 1990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7년간은 지극히 비정상적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하면서 제닛 옐런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비정상적인 7년간의 시기를 마감한다. 이렇게 네. 표현했는데 그런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금리 시스템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범위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김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비정상 상황을 일부러 유지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08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네. 전 세계적으로 충격도 있고 미국도 충격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네. 간단합니다. 뭐냐면 맨 위로 상하는 0.25를 갖다 놨어요, 원래. 네. 그러니까 0.25에서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밑에가 0.25, 위가 0.5를 갖다 놓는데 네. 혹시 그래픽이 준비됐으면 미국 기준금리 조정 방식이 있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한이 0.25, 상한이 0.5로 돼 있죠. 네. 옆에 있는 괄호 속에는 말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자, 시중은행이 예금 인출에 대비해서 쌓아 놓아야 되는 돈이 있어요. 지불준금이 있죠. 네. 준비금. 그것이 서로 모자라고 남을 때 은행들끼리 돈을 주고받습니다. 그게 Federal Fund Rate라고 하는 기준금리인데 네. 지준이 지준이 많이 남아요. 남으면 미국 중앙은행이 거기다 이자를 줍니다.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싼 돈들이 있어요, 시중에. 그러면 은행들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싼 돈을 갖다가 미국 중앙은행 페드에 맡깁니다. 그래도 이자를 받습니다. 어쨌든 이자를 줌으로써 기준금리를 무조건 0%대로 묶어놓겠다라고 해서 상한 하한을 그런 인플레이션 타겟 범위라고 하는데 네. 인플레이션 아니죠. 금리 범위라고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을 쓰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한국, 일본, 22하고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특정되는데요. 네. 지금은 금리 동결을 거듭해서 1.5%에 고정이 돼 있다시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물가 상승률이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제로 금리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인데, 오늘 오전에 일단 정부가 거시경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우선 제가 어제 오늘 한 주영환 기재부 차관, 제1차관 또 네. 어제도 만나보니까 일단 시장에 상당히 먼저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충격이 별로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외환 보유액도 꽤 많이 있다. 네.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건전성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나 실제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거래소 시장에서는요, 한 10일 연속 순 매도가 있었고요. 네. 주로 따지면요, 17주 연속 매도가 우위입니다. 그게 보통 한 20주 빠진 적도 있는데,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합니다. 17주쯤 빠졌으면 절정에 이르는 거 아니냐. 이제는 좀 더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자금이 분명히 빠져나갔고요. 다만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라는데 일말의 안도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결코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신흥국들이
왜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느냐.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고무대야에 물이 있는데 이걸 흔들게 되면 물이 막 바깥으로 쏟아지고 벽에 부딪히고 난리가 날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고무대야를 흔드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고무대야에 물이 꽉 찬 상태입니다. 지난 7년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이 미국의 3조 달러를 포함해서 무려 8조 달러, 그러니까 8천조 원을 유동성을 공급한 상황이거든요. 물이 네. 꽉 찬 상태에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돈은 돈값을 제대로 쳐주는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미국이 금리를 높이겠다, 돈값을 더 쳐주겠다,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를 띨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의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반영됐다는 얘기는 7, 8월에 이미 9월 금리 인상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 11조 원 정도가 증시에서 빠져나갔어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이미 이제 매를 맞은 게 아니냐 하는 정부 측의 기대가 좀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의 금리가 인상하면 우리의 기준금리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이 크거든요.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우리 금리 결정을 두고 딜레마가 더 커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가계부채 부담이 크고 그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어서 경제가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걸 감안하면 사실은 금리를 낮춰도 시원찮은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원리금 부담이 좀 줄어들 테고 네. 경기가 좀 부양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제로 금리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근데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네. 어제 정부가 내년도 경제 운영 방향을 밝혔죠. 그렇죠. 네. 밝혔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심은 한국은행이 경기를 진작하는 데 좀 더 도움을 줬으면. 그래서 원래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게 물가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보통 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올리려고 금리도 올리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지금 물가가 너무 안 올라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물가 목표를 관리 목표를 2%로 아예 고정해서 낮춰줬어요. 네. 그럼 한국은행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부의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것과 미국의 금리는 올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1.5%밖에 안 되고 네. 미국 금리가 내년 말쯤 되면요. 한 1.5%, 1.175, 1.5% 정도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해요. 네. 그럼 우리하고 비슷해져요. 그럼 금리 차이가 있어야 우리나라 돈이 좀 올 텐데. 네. 그럼 정부는 한국은행이 자꾸 경기를 진작시켜주기를 원하는 것 같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압박감은 있고 네. 그 딜레마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두 가지 압력 사이에서 네. 끼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기준금리 인상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그 앞서서 가계빚 얘기를 하셨는데 네. 대출받은 분들 이 내야 될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우려가 높거든요. 특히 가계대출 규모가 상당히 늘면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분들은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9월경에 이제 대출 금리가 바닥을 치고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기준 금리가 아니라 실세 금리,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의 경우는 많이 그 금리 인상이 반영됐어요. 네. 그래서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네. 우리 가계부채 빚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네. 외환 위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186조 원이었다가 18년 만에 지금 10배 가까이 뛴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부담스럽고 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가계의 걱정도 커지지만 이걸 관리해야 되는 정부의 걱정도 커지는 그런 우리 상황이라고 가계에 보겠죠.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금리가 저걸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일 텐데 그렇죠. 그게 지금 미국은 제로금리를 종식시켰죠. 우리는 주택담보대출 2%대가 종식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3%대로 진입을 했고 네. 거기서 그것도 범위가 있으니까 3% 초반부터 4% 후반까지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제로가 끝나고 우리는 이제 2%대 주택금융 대출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고요. 네. 앞으로 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가계빚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우리가 대응할 만한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한 가지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대출금리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오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데요. 네. 기준금리를 우리 정부에서 이제 오랫동안 중앙은행에서 동결해 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대출금리도 동결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몸집이나 뼈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걸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 시스템으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 알파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신용도도 있을 수 있고 또 금융기관의 어떤 경영관리 여건, 고려사항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이 알파는 이미 실세금리라고 불리는 건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진작 걱정했어야 될 문제고 그런 점에서 보면 기업 또 가계, 기업도 문제입니다. 기업도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디레버리지 전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빚을 더 얻어서 사업을 벌리거나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고 빚을 어떻게 줄여나갈까? 이걸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다. 가정의 경우도 사실 빚 갖고 싶지 않아서 안 갚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죠. 이제 돈 좀 생기면 이걸로 어떤 돈벌이를 할까 궁리할 게 아니라 빚을 먼저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고민부터 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기업들도 빚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빚의 규모가 가계와는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이 또 부실해지지 않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경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보니까 한계 기업들, 네. 거기 위험군들을 몇백 개를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좀 윤핵화가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부실이 되면 곧바로 돈 빌려준 은행도 부실이 되고, 네. 그럼 당연히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외자 차입도 좀 갚아 나가야 되고요. 네. 신용도가 떨어지면 외국에도 돈 빌려준 사람이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극단적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심해지면 그게 외환 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몇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이 있으니까 그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로를 보면 그 기업들 대책을 대단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써야 돼요. 사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세웠어야 되는 좀 늦은 감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경제 정책을 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요? 안정감 있는 경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 개정을 포함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안정감 있는 경제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 금융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미국 같은 주요 경제권이 금리를 인상하는 건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변고가 일어나곤 했거든요. 네. 이제 1930년대의 경우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도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가 낮다 이런 판단에 금리를 올렸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변고가 예고된 경제 환경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경제 성장 동력을 키우고 경제 활력을 키우겠다. 이런 의지나 계획도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안정감 있게 금융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게 더욱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